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저도 이제 주주긴 하지만 사실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이렇게 대단한 회사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엄청나지.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모든 유튜버의 효성첨단 소재를 다 보진 못했으나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그 유튜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야기는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리고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더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수소 탄소섬유 자체보다도 저는 다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이 그냥 회사 이름 안에 이 회사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냥 첨단 소재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오성 첨단 소재도 있어. 오성 오성에 있나요? 그 마리화나 하는. 거기 오성 첨단 소재요. 오성 첨단 소재.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이제 하는 산업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회사에서도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이제 그 공시된 자료를 보시면 매출 품목도 이렇게 산업자재, 섬유, 기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산업자재에서는 메인은 그냥 타이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 타이어를 저희가 고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고무 자체로는 그 안정성이나 또 이 고무가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그런 딱딱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강직을 시켜줘야 되고 또 거기 타이어에 보면 이제 그 텍스타일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 타이어 안에 엄청난 고급 기술이 다 집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생각해서 그냥 고무로 타이어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기술 집약된 이게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텍스처 하나하나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가지고 만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타이어도 가격이 10배 차이 나잖아. 좋은 거랑 네, 좋은 맞아요. 거랑. 저희가 알고 뭐 구디어나 아니면 미셸린 이런 것과 사실 한국 타이어, 맞아. 금호 타이어 가격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거기에 주요한 이제 보강재가 4가지가 들어가는데 폴리에스터, 뭐 스틸 이따가 아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그거를 제작하는 모든 소재를 다 제작하는 게 첨단 소재, 그 효성 첨단 소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했고 또 폴리에스터는 몰랐는데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48%. 뭐야? 세계 점유율 1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표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국산화 그리고 세계 최초 그 세계 점유율 뭐 1위 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재는 매출액 1위가 말씀드린 타이어 코드 매출 비중이 90%예요. 근데 여기 안에 저희가 이제 수소 쪽에 묶은 중요한 두 가지인 탄소섬유랑 아라미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특히 산소섬유에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뒤쪽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이걸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군이 섬유인데 이 섬유는 저희 그 효성 TNC에서 난리가 났었죠. 스판텍스 그거를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효성 2018년도에 분사를 하면서 요 스판텍스 이제 섬유 쪽 분야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산업군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매출 비중이 크진 않고 또 주요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폴리에스터 원사도 제작하고 있다. 그 여기서 또 그 중요한 게 여기서 그 뭘 하냐면 그 에어백 그리고 그 저희 안전벨트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것도 안정성하고 사실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그런 안정성에 관련된 제품들의 어떻게 보면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원단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다. 그래서 에어백이나 그 안전벨트에서도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냥 아무 제품이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검증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왜 효성 첨단 소재 원단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기타로는 이제 나일론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게 이제 필름이긴 한데 요것도 되게 고기술이 들어가서 저희 2차 전지에 셀을 담는 봉투 이런 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요것들이 매출 비중은 크진 않아서 이렇게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3개인데 산업자재 쪽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섬유의 스판텍스 그리고 기타의 나이론 필름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산업자재 중에 타이어 코드 요 이제 타이어의 보강재로 쓰이는 재료들인데 폴리에스터, 나이론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비드와이어 이런 보강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는 세계 점유율 48%. 근데 이 효성첨단 소재가 그 하고 있는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 업체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타이어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구디어, 미슐린, 컨티넨탈 등등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는 다 효성첨단 소재의 요 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스판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그 효성택시 산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창 재작년에 이제 저희 막 스판 관련된 레깅스 막 하고 있을 때 매출 비중이 매우 컸지만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또 요새 이제 공장도 막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오면 이쪽 지금 매출이 좀 많이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섬유 쪽인데 이런 다시 한번 이거는 사실 줄어들기보다는 새로운 소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매출액이 나올 것 같아서 이쪽도 뭐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성첨단 소재에서도 밀고 있는 탄소섬유 쪽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소 쪽에서도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탄소섬유가 기존의 스틸을 대체하는 첨단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틸은 다 좋은데 무거워. 그런데 이제는 경량화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나 수소차 또 UAM으로 가면 갈수록 무게를 줄여야 사람을 태우지 않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싣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대체용품으로서 이제 탄소섬유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탄소섬유는 1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효성첨단 소재가 2위입니다. 탄소섬유 쪽에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도레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단일로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젠 듀얼로 공급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안전성하고 아까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성하고 문제가 되면 현대자동차도 도급 계약을 한 개 기업하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다 나눠서 주잖아요. 왜냐면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탄소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레이가 압도적으로 1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효성첨단 소재에서도 지금 탄소섬유 쪽 지금 생산 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생산 양도 계속 늘리고 있고 원래 지금 6,000톤 생산 가능한데 지금 또 2,500만 톤 또 늘려가지고 이제 9,000만 톤 그리고 결국에는 1만 몇천 톤까지 늘리겠다 이런 생산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효성첨단 소재도. 왜냐면 필요한 곳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또 현재 2위인데 공급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카본 얘기는 카본하고 다른가? 카본하고 정말 카본 피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안 알아봤나 봐. 영어로? 네, 영어로 카본 피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차에도 고급 맞아요. 카본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카본 피버가 탄소섬유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카본이 탄소 아닌가? 차 위에 혹시 카본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저는 중국제 카본 모형을 뜬 거를 사다가 붙여놨습니다. 제 차는 위에가 카본입니다. 위에가요? 네, 천장이 카본입니다. 우리 이름만. 조못하시네요. 차는 위에 다 카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세병이 들어가지고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 업체다. 근데 그게 세계 2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셋시 왜냐면은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신기한 게 풍력 블레이드에도 이제는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그 리포트에도 보니까 태양열 발전에도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열?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곳 열처리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인곳을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보관하거나 뭐 할 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탄소섬유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곳을 뭐 할 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탄소섬유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이제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열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항공기는 당연히 무게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상하프론테크에서 이제 그 수소차 연료전지에 이제 멤브레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의 소재가 탄소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진하이소루스에서 만드는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효성첨단소에서 만드는 요 탄소섬유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스틸로 만들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안정성입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쇠로 만들면 저희 포탄 아시죠? 포탄이 뽕 폭발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폭발할 때 나오는 파편.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다치는 거잖아요. 스틸로 만들면은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탄소섬유는 말 그대로 섬유기 때문에 폭파하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훨씬 스틸보다 더 고강도고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스틸보다 10배 이상 단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쓰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무게에서도 이게 이제 넥소에 만약에 그 넥소 이제 3개의 연료전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스틸로 만들면 300kg래요. 근데 이게 지금 탄소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120kg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차유 같은 경우 8개가 들어간다는데 그럼 스틸과 지금 섬유로 만들었을 때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상용차에는 이 탄소섬유로 만든 요 연료 탱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압축률도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제 무게, 효율성, 안정성 요걸로 따졌을 때 스틸 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이런 수소 연료 탱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사 그 이제 이게 봉제실인데 이제 GST를 위해서 이제 그 이게 GST라고 이게 이제 그 에어백을 만들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만드는 그 봉제용 실을 말을 하는데 요게 아마존의 로보택시 만드는 분사 그 자회사가 존스였나? 뒤에 제가 써놨을 거예요.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여기 자회사인 멋있는데 차가? 네. 오씨 진짜 예쁘다. 여기 이름이 뭐였죠? 오 이뻐. 존스. 이거 걸리겠다. 죽스. 네. 아니 이름이 죽스. 죽스다? 죽스에서 이게 완전 무인이거든요. 무인. 그래서 4인승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왜 사각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었냐? 왜냐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Built for riders, not drivers.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습니다. 완전 무인 자동차.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에어백, OPW 에어백을 효성첨단 소재에서 만든 탄소섬유로 제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그 탄소섬유에 대한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 되게 귀엽다 저 차. 네, 그래서 요게 에어백이 앞으로 왜냐면 마주보고 그러게. 두 개 마주보고 있거든요. 맞박 깨지겠네. 그렇죠. 근데 에어백 어디서 나오면은 천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가는 사람은 멀미하잖아.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멀미하시겠습니까? 돌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5분씩 바꿔서 타야지. 그런데 너무 이거 불편하게 만들. 근데 기차랑 똑같잖아요.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없죠. 없으면 사과하세요. 사가세요. 아마존 사과하세요. 다시 만드세요. 다시 만들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거기서 이제 아마존 로보틱스도 지금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군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하는 산업들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보강제 그러니까 산업 자재가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타이어 보강제 매출액 비중을 보셔도 그냥 수치로만 보셔도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산업자재 기타에 이제 아라미드는 탄소섬유가 들어가는데 지금 매출액이 탄소보강제가 늘어나다가 예상치가 줄어요. 분기별로 보시면. 근데 희한하게 탄소섬유 아라미드 쪽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효성첨단 소재에서 집중하고 있는 데가 타이어 보강제가 아니라 탄소섬유랑 아라미드다. 근데 저번에 제가 프리언티어 할 때도 주의 깊게 본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원래 기존의 그 산업용 PC나 이 회사를 그 M&A 해가지고 자금력을 미리 바탕을 다져놓고 신사업분을 키우잖아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올바른 산업 구조인 거. 왜냐면 매출액을 나오는 곳을 이미 탄탄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앞으로 발전할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니까. 이미 타이어 보강제에서 매출액이 90% 이상 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튼튼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탄소섬유, 타이어 보강제도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단순히 탄소섬유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타이어 보강제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적게는 150kg, 많게는 300kg 이상 더 무거워서 타이어 마모가 그냥 실험 토크 때문에 더 심해. 네, 토크. 맞아. 토크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실험으로는 20%에서 30% 마모가 더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산업군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50% 이상 빨리 단다. 아 그렇게 빨리? 네, 그 정도까지 체감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수소차가 상용화되고 전기차가 상용화돼서 자율주행차가 이미 저희 보편적으로 퍼진다. 그럼 저희 지금 일반 내연기관을 타는 사람들도 타이어를 솔직히 2년에 한 번씩은 사실 갈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년 뭐 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2년이 평균이라고 치자. 4, 5만에 반이. 네, 4, 5만에 단다고 해서 뭐 2년이라고 치자.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2배는 빨리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의 수요가 지금보다 4짝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어마어마해질 건데 거기에 지금 1위 기업이 거기에 타이어를 제작하는 소재 1위 기업이 효성첨단 소재다. 이거는 그럼 탄소 섬유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저는 타이어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나오는데 대표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논란이 있을 때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기차 특화된 타이어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완전 필요한데요? 근데 저희가 그 최근에 막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저희가 원래는 일반용 타이어를 쓰고 또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최근에 나오는 거 웨더. 그러니까 4계절용 타이어가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오게 됐냐면 뭐가 좋냐 막 싸우니까. 그러면 아니 4계절용 그럼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타이어도 이제는 신 타이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신 타이어가 나오면 어쨌든 뭐 타이어가 많이 팔리면 타이어 업체들이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 1위 업체가 당연히 나오겠죠. 뭐 구디어가 되든 컨티넨탈이 되든 뭐 미셸린이 되든 사실 그거 상관없다. 왜냐면 그 모든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탄소 섬유는 효성첨단 소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탄소 섬유도 맞지만 타이어에 대한 매출은 지금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업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조금 그런 논란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유튜브 찾아보니까 막 그거는 내가 볼 나오거든요. 때는 토크발 좋은 차를 안 타봐서 그래. 얼마나 지우개처럼 빨리 다는지. M4를 타봐야 사람들이. 허세병. 차는 그러니까 이게 카본이 있고. 사과하세요. 카본. 카본 사지 마. 카본 안 좋아. 하지 마. 카본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다시 이제 본론을 넘어가면 그 탄소섬유의 영업이익도 어떻게 여기 개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타이어 보강제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지부진 좀 더 떨어지거나 평균 수준이다. 근데 탄소섬유 쪽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희 그 문제 푸실 때도 영업이익률이 똑같은 것보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효성첨단 소재가. 여기서 DK님이 하나 질문하셨는데 타이어가 성장 산업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효성첨단 소재가 저 탄소섬유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평가 회사였어요. 그리고 저평가가 말이 되는 회사.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성장 산업은 아닌 건 맞지만
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저평가를 받는다라고 해도 매출액이 커지면서 얘가 저평가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지. 매출액이 커지니까. 왜냐면은 그냥 타이어 코드 저것만 갖고 있으면 한계가 명확히 있는데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서 토크발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무거운데 토크발까지 세지니까 빨리 다니까 저 매출액이 많이 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기 때문에 저평가 받아야 되는 이게 성숙 산업이지만 그 매출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타이어 폭도 넓어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 또 토크가 좋은 차, 좋은 차를 타면 타이어가 엄청 크죠 타이어가. 이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딱 받쳐주고 이거 가려면 타이어가 넓어야 돼. 타이어가 네 건 넓나? 저는 꾸진 차라. 네. 꾸리시긴요. 에이, 타이어는 이게 납작하면서 좀 넓어줘야 되거든. 그게 원래 거기다 카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카본 있나요? 카본이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가세요. 배드민턴 채는 카본이에요. 배드민턴. 제 것도 카본입니다. 뭐든 있으면 돼요. 여기 비용률도 똑같이 체감상 2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최첨단 이게 막 로봇 이런 게 하는데 굳이 이제 타이어 이런 매출이 증대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효청이 저희 폿 안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얘를 PER 6 정도만 봐야 되는 성숙산업이라고 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6에서 매출이 2배가 는 상태에서 PER 6이면 여기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2배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얘는 저게 포인트야. 저 탄소섬유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가면서 언젠간 저게 역전이 될 날이 올 수도 있거든. 그걸로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평가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매출이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올라가는 거야.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코로나 때 차량 판매가 한 100만 대 정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치상 100만 대지. 어떻게 보면은 실상으로 판매됐어야 되는 차량 대수는 1000만 대일 수도 있다. 그럼 사고 싶어도 차가 안 나와. 네. 근데 차가 안 나와. 그게 타이어 서너 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 차는 한 대지만 타이어는 기존. 내장이니까. 그럼 타이어가 생산됐어야만 하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생산량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타이어 산업계의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의 성장성은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이제 보면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도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타이어 코드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첨부해서 드렸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매출액 비중에서 이제 산업용사 그 실 관련해서 탄소 섬유 말고 아라미드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아라미드가 뭐냐면 요게 이제 방탄복, 방탄 헬멧 이런데 이제 방위 산업에 쓰이고, 저희 5G 광 케이블은 기존 광 케이블하고 다르게 더 이제 강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보강제, 그리고 이제 뭐 건축력 보강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아라미드 이제 섬유인데, 이제 요 부분도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효성첨단 소재에서도 아라미드 섬유 생산하려는 지금 생산 증설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위, 방탄, 그 국방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섬유도 좀 효성첨단 소재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IR 자료예요. 올해 1분기 IR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월드 클래스 타이어 보강제, 그 비즈니스 모델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타이어 보강제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주요 고객이 브리지스톤, 미슐린, 구디어, 컨티널 등 모든 타이어 업체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강제를 하고 있다. 그 두 번째, 그 산업용 원사, 아까 말씀드린 그 OPW 그 에어백 만드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만드는 로보택시의 에어백으로
납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것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미드, 요것도 이제 지금 방탄보 5K 케이블 여기에 지금 납품 그 주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고. BTS 수혜주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카본 피버 요게 그런 탄소섬유가 아까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타락용 셰시를 만든다든지 항공기 부품이 들어간다든지 뿐만 아니라 풍력 블레이드 그리고 태양열에도 들어가는 게 지금 탄소섬유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수소차의 메인 연료 탱크의 메인 소재로도 들어가고 등등 지금 효성첨단 소재에서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는 산업군이다. 요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 세아남 편이 보는 모멘텀은 단순히 그 탄소 섬유를 넘어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보급됐을 경우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증대를 할 거기 때문에 타이어 소재의 세계 1위 기업인 효성첨단 소재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탄소 섬유와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탄소 섬유로 집중받는 것 이상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